지금 비트코인은 살짝 쉬어가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필두로 알트코인 시장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뒤에는 단순한 테마 장세가 아닌 글로벌 유동성과 자금 이동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기회의 구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7월 8일 지금으로부터 약 2주 전 저는 비트코인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10% 이상은 반드시 편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판단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M2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에 풀린 그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 움직임은 코인베이스의 주가 흐름에서 확연히 드러났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는 신고가를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자금이 유입된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역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를 권고드렸었던 겁니다. 실제로 진입 타점을 잡았던 건 7월 10일 비트 기술적 분석에서 저항받았던 구간이었던 109.7K랑 110.5K 돌파를 근거로 잡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실제로 제가 진입하는 타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브리핑과 이슈에 대해서도 다뤄드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남겨드렸으니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입장하셔서 늦지 않게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해 있는 반면 알트코인 시장은 강한 펌핑 흐름을 보이며 순환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알트코인을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단기간에 꽤 괜찮은 수익을 경험하고 있으실 텐데, 반대로 이전부터 보유 중이었던 홀더분들이라면 이번 상승이 진짜 상승의 시작인지 혹은 일시적인 반등인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과열에 따른 눌림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큰 그림에서 바라볼 때 앞으로 한 차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시 흐름과 시장 구조,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목차, 미국 친 암호화폐 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기준으로 123K를 찍었던 근본적인 이유에는 저번 주 시행됐었던 미국의 크립토 위기에서 다양한 친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 발의된 법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달러 또는 미국 재무부 채권 완충 보유를 법제화한다. 두 번째, 디지털 자산 규제 관할권을 상품과 증권으로 명확하게 분리한다. 여기 나오는 클래리티 액트는 사실상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호재인 내용입니다. 저번 주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인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몇 년을 쌓아온 리플과 SEC 싸움에서 법원은 XRP가 기관, 프로그램 매매 기준으로 증권이 아니다를 판결을 이미 내렸고, 클래리티 액트는 이를 연반복으로 정착시켜서 SEC의 그 관할을 벗어나 CFTC 상품 관할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법안입니다. 이처럼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자산 분류 기준이 정립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시장에도 진입하기에 용이해지고, 특히 CFTC 관할 상품 혹은 그 토큰으로 분류된 알트코인들은 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자산 다각화를 위한 투자가 일어나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발표된 법안, 스마트 법안은 제도의 명확성을 높여주고 그 효과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결제랑 디파이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기관의 움직임은 코인베이스 주가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차, 역프리미엄입니다. 현재 김프는 역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프가 역프리미엄이라는 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역프리미엄은 한국 시장에서 그 매수세가 약하다는 신호랑 해외 매수세가 장을 주도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장세를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와 유사했던 구간은 2021년도 불장 직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현재와 같이 해외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발빠르게
미국의 매수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역푸렴이 발생했었습니다. 중요 이슈로는 테슬라와 페이팔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발표를 했었고, 당시 미국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국내에서는 그 변동성을 이유로 망설이며 매수세가 바로 따라붙지 못했었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고, 유입된 시장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랑도 그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고, 오늘 오전에 막 발표된 그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6월달 소매 판매가 부진하고 부동산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서 경기 부양책이 절실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국제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위험 자산의 버블을 만들기 딱 좋은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8%가량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미넌스의 하락은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버티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하락하는데 가격이 버틴다는 건 시장에 추가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 자금이 비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토탈2 차트를 보시게 되면 토탈2 차트는 최근 강세를 보이며 추세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토탈2 차트가 이렇게까지 상승한 이유는 이더리움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적어도 토탈2 차트가 최초 하락이 시작됐던 이 부분까지는 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은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두 번째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추세 전환 자리로 확정지을 수 있고, 이게 추세 전환이 맞다면 최초 하락에 시작되었던 구간까지 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해 토탈2 차트가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건 이더리움의 강한 상승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역시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더리움 상승에 출연한다면 관련된 코인으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클래식, 타이코 등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